자, 이재명 재판을 피하려다가 이거 실각되는 것 아냐? 좌파 언론에도 공소 취소, 언론도 공소 취소, 그거 잘못된 거다. 뭐 미친 짓이라는 표현은 언론이 표현한 건 아니고 유시민이 했던 이야기죠. 이 공소 취소를 하는 105명 민주당 친명 모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김경 지금 좌파가 대분열을 하고 있는데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민주당 탈당했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자,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편집 막 보냈죠. 그 사실상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김병기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찢어진 게 또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좌파가 분열되고 있다. 이게 오늘 그 강선우 표결에서 수치로 드러났다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296명 전체 제적 중에서 263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찬성 164, 반대 87, 기권 3, 무효 9, 가결 됐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제적의원 가반 출석의원 그 가반 찬성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탈표, 민주당은 지금 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 자율투표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갈라져 버린 거죠. 물론 당론 정해서도 갈라졌을 겁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민주당이 막 분열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론에서 아니야 이거 부결시키자고 했는데 찬성 쪽으로 막 나와버리면은 망신당하는 거죠. 망신이죠. 그 당이 분열됐다는 게 다 표시가 나죠. 뭐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투표 이렇게 했는데, 이 제적의원 그러니까 가반수를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은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찬성표가 쏟아져서 가결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찢어졌다. 찢어졌다는 게 지금 오늘 표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표결 과정에서 뭐 신상 발언도 했고 했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죠. 과거에 이재명 2번 이 체포동의안 상정됐을 때 그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아주 길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정성호 오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이 간략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선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뭐 이런 것도 어떠고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 구속의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그래서 참 애쓴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강선우가 그 이재명이 처음에 그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보좌관 갑질 때문에 낙마했죠. 그때 낙마를 안 했으면은 정성호하고 같이 국무위원, 같은 동료 국무위원이 될 뻔했는데, 한 사람은 이 체포 동의 요청 요소를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은 거기서 신상 발언을 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표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63명의 의원들 가운데서 164명의 찬성으로 회기 중 구속영장 심사가 확정이 됐는데, 이제 무기명 투표니까는 뭐 민주당 의원이 누가 이 강선우에게 체포해야 된다고 표결을 했는지 그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반대, 기권, 무효표 그렇게 보면은 다 합하면 99표였다. 그러면은 이 법여건이 조국당 12석을 합해서 170석이 넘는데 적지 않은 찬성이 나왔다. 체포해도 돼? 구속해도
해야지. 나왔다. 그 전에 그렇게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돌려가지고 구구절절히 이 체포를 면하게 해달라고 뭐 감성에 호소를 하고 자녀 이야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하는 것이 대량 쏟아졌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선우는 지금 친명하고 친청하고 대처를 하는데 어느 쪽이냐? 원래는 찐명이죠.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뭐 배지를 달았고 대표 시절을 달았나요? 어쨌든 이재명이 거의 뭐 당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핵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때 이재명 단식할 때 뭐 이부자리 봐주고 또 김혜경 씨하고 또 각별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보좌관 갑질로 낙마를 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표결을 보면은 친명보다는 비명 친정청래 쪽에서 체포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을까. 뭐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는 확실한 건 확언은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 아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청래가 강선우가 장관에서 낙마하니까는 SNS를 통해서 격려를 했죠. 자기가 이제 그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 직후입니다. 그때 강선우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많은 위로를 해줬다.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그렇게 강선우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정청래인데 지금 일단 표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친명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이런 데서도 같은 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같은 민주당이었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양쪽이 지금 갈리고 있다는 과거처럼 뭐 일사불란한 게 아니다. 이제 이재명의 좌파 정권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105명이 이재명을 지킨다고 나와 있고 그 결정을 했고 그러면 거기서 따라가지 않은 50명 정도는 친정청래다. 이렇게 확연히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은 오늘 그 강선우 표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 김어준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죠. 이 지지층이 사생 결단에 지금 돌입을 한 양상인데 오늘부터 지금 나타나는 그 확연한 현상이 뭐냐면은 일단 뭐 이재명 쪽의 친명들은 이 105명이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정청래 쪽은 거기를 이제 견제를 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겉으로는 우리 그 개판 모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네티즌들 양쪽의 이 열성 지지층 네티즌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집권 1년 만에 이재명하고 집권여당 대표 지지 기반이 완전히 분열하는 그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언론의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팬카페에서는 왜 이재명 집권을 해방 놓느냐. 정청래 이성윤 그때 그 전준철 변호사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사를 이 특검으로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추천했던 이성윤까지 돼서 그때 강제 탈퇴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데서 강제 탈퇴 결정을 내렸죠. 그렇게 되니까는 또 탈퇴를 당한 정청래 쪽의 지지자들이 막 이재명 쪽을 또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수박 사냥이 한창이다. 갑자기 지금 수박 한겨울에 지금 이제 늦겨울에 수박 사냥이 한창이다. 민주당 자기들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은 수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은 파란데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것은 우파 아니냐 수박이다 하는데 지금 서로가 이재명 쪽에서는 정청래 지지자가 수박이다. 정청래는 이재명 지지자가 수박이다. 이래서 그 좌파 안에서 네티즌들이 치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표현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내란 청산을 외치면서 한 배를 탔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청산 대상이다. 서로 칼을 겨누고 있다. 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 잡기 위해서는 내란몰이를 할 때는 같이 막 한 목소리를 해서 내란 청산하자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권을 딱 잡으니까는 이게 파이가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권을 한 번 더 뭐 차지하면은 이번에는 이재명 쪽에서가 아니고 이 친문으로 이어오는 과거 대주주 이쪽에서 차지하겠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4년 지금 한 3개월 남았나요? 제대로 하면은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재명 임기 끝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7, 8개월 됐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이 싸움 상태로 5년 가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양쪽에 이 파도가 막 칠 텐데 당장 6.3 지방선거 공천권 가지고 막 싸울 거고 8월달 전당대회 당권 다툼할 거고 이 상태에서 4년 이상 가기 어렵죠. 지금 벌써 이렇게 해서 탄핵 이야기 이 정청래 쪽에서 정청래 쪽 지지자들은 주로 이제 김어준 사이트를 이용을 하죠. 김어준 딴지일보 사이트 이런 데 가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탄핵 안 당할 것 같으냐 이런 말을 막 하고 어제 그 공소취소 모임 거기는 당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공소취소 모임은 친명 쪽이죠. 거기는 당원들이 나타나서 정청래 제명하라 이를 또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상태가 폭발을 하는 거는 순간이죠. 그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재판 재개가 되든 탄핵이 되든 그래서 서로를 향해 청산 대상이다. 그리고 지금 어제 105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공소취소 이혼 모임 이게 지금 내관이죠. 내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쳐도 이게 이재명이 가장 위험한 게 재판 리스크죠. 그 재판 리스크를 없애려고 공소취소를 하고 있는데 공소취소를 도모를 하고 있는데 그 공소취소 이재명의 재판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공소취소하는 거를 비명 쪽에서 막 비판을 하고 미친 짓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미친 짓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좌파 매체에서도 이제 역풍을 우려를 합니다. 좌파 매체에서. 자, 사설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죠. 이 경향신문 오늘 사설입니다. 경향신문 오늘 사설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요구하는 여당 자중해야. 이제 이렇게 자중해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은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읽어보면은 크게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숨어 있습니다. 민주당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이혼 모임이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어제 열었는데 뭐 5개 이재명 기소한 것 5개 재판만 5개고 사건은 8개 혐의는 13개 뭐 이런 거죠. 그게 전부 다 조작 기소, 억지 기소로 규정을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하라고 하면 어떤 자들은 셀프 취소다, 셀프 면죄부다 공격하면서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해야겠다. 고 해서 이 모임이 출범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반정청래 모임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 좌파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죠. 공소취소 모임을 비판을 하는 것이 원래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야당이 끼어들 틈도 별로 없이 좌파 안에서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정청래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유시민이 어떤 그 미친 짓이다는까지 하고 김어준 정청래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향신문은 일단 좌파 매체니까 뭐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집요하게 표적 수사한 사실이다 이렇게 해놓고 전제를 해놓고 그래야지 또 좌표가 안 찍히니까. 자, 그러나 공소 취소는
의심스러운 정황 정도가 아니라 수사 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연후에 주장해야 옳다. 정치 구호를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소취소 모임이 국정조사로 조작기소 실체를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명백한 위법 상황을 밝혀내야 된다. 조작기소한 걸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근데 국정조사 안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이 바로 역제안을 해서 막 치고 나가야 되고 국정조사 하자고. 과연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다 조작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되는지, 재판을 재결해야 되는지,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경향신문은 그래서 공소 취소를 국정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일 텐데, 자, 그런데 모의 명칭에서부터 공소 취소를 전면에 내세우니까 선호가 뒤바뀐 것이요, 수사 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엄청난 역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그 우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씁니다. 경향신문이. 다른 건 다 떠나서 내란 극복과 경제, 민생 회복에 매진해야 할 이때 집권 여당이 국론 분열을 낳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이 국론 분열이 뭡니까? 이재명 재판 재결을 해야 된다는 쪽.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공소취소는 무슨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정말 이재명이 5개 범죄, 5개 재판 전부 다 검찰이 조작했는지, 그때 당시 그러면 검사들 다 불러서 물어보자. TV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국론 분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국론 분열은 맞죠. 그런데 이재명이 과연 잘못이 없는지 따지보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은 이재명 정권 위험한 거죠. 이재명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공소 취소는,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경향신문이. 공소 취소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장의 일사안이다. 자중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 자, 대장동 민간인 업자들 항소 포기해서 그들에게 돈방석에게 앉혀주고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입막음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국정조사 하자. 그런 이야기들도 그때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민주당이 먼저 해놓고는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좌파 매체를 비롯해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국정조사에서 빠지려고 이게 지금 스텝을 밟아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당장 국정조사를 하자는 구체적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든지 성명을 발표를 하든지 이거 치고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빨리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정리를 하고 대여 연성 독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